18점 원의 바운드식 세 번째 도원의 위치 관계의 유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먼저 필수 예제 18-8번을 보면 두 원의 밑줄 그어볼까요?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며 직선 x 플러스 y 4 x 플러스 y 이퀄 4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일단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는 걸 이용해서 아래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서로 만나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m을 이용해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 실수일 때 마이너스 1이면 원이 아니라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m 값은 어느 값에 곱해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좀 더 미지수이기 때문에 간단한 방정식에 곱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 위에서 예를 들면 지금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가 좀 더 간단하잖아요. 여기다 곱하면 좀 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것까지 필요 없어요. 그리고 m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면 x의 제곱, y의 제곱의 항이 전부 다 소거됩니다. 그래서 x, y가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특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m으로 놓지 않고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구나. 그리고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원점이 2,2고 반지름이 2인 원이구나. 이거를 확인함으로써 뭐냐면 두 원은 일단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맞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개의 원이 모두 이 직선 x 플러스 y 이퀄 4에 접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두 원을 지나는 그 원의 방정식,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m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 값을 곱할 때 뒤에도 곱해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한 식에다 곱하면 아무래도 풀이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직선에 접한다. 이 원이 직선에 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원의 중심을 알 수 있나요? 표현하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겠죠. 또 반지름 표현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m에 관한 식으로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겠죠.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로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해결할 수도 없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결할 수는 있는데 풀이가 굉장히 복잡해지므로 이때는 y는 하고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변형한 다음에 대입을 해서 y항을 소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바로 나왔지만 사실은 대입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좀 식이 길고 복잡해 보일 때 이때 동량을 잘 헷갈리지 말고 계산했으면 됩니다. 그럼 접한다는 얘기는 중근이 되겠죠. 중근이라는 것은 당연히 판별식으로 했고 이건 4분의 D를 계산했을 때 이 값이 0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m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그런데 m 값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빼고 m이 1일 때를 대입하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많이 이용해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은 이 식 자체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대입해서 중근을 이용한 겁니다. 자, 18-14번도 일단은 별표를 요거 중에 위에 것도 예제도 별표를 3개를 미리 해놓을까요? 자, 3개를 해놓읍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두 원이 있는데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지나니까 당연히 m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는 원인데요. 여러분 그 x축도 마찬가지로 직선입니다. 그래서 y 이퀄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에 접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기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해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그림이나 해설이 좀 복잡하므로 해설을 보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18-14번을 보면 일단은 이걸 표준형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x축에 접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전개해 주는 겁니다. 그럼 9를 이항하고 마이너스 1을 해주고 마이너스 4분의 9를 해줬을 때 이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2분의 3이고 또 계산해주면 반지름이 이랬잖아요. 그러면 x축에 접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나타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밑줄 긋고요. 이때 중요한 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m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갑자기 y는 0을 대입한다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x축에 접한다 그랬잖아요. x축의 방정식이 바로 y는 0입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다 y는 0을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접한다라는 조건이니까 중군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4분의 d를 계산해주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한다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하나, m이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하나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8-9번을 보면요. 두 원의 교점을 PQ라고 했을 때, 자, 이것도 이제 일단은 별표를 하고 시작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별표 3개. 두 원의 교점을 PQ로 하는데 교점을 PQ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분 PQ의 길이를 최대로 하는 이건 뭐냐면 두 원의 반지름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잖아요. 어떨 때 그 교점의 선분이 최대가 되느냐? 이건 뭐냐면 지름의 양끝점이어야 돼요. 물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에 지름의 양끝점이어야 됩니다. 양끝점이 바로 PQ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직선 PQ는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했으면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의 지름의 길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 PQ의 길이 최대는 지름보다는 커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원의 작은 원의 지름의 길이 클 수 없다. 그러니까 지름이 양끝점일 때 이해되죠? 다시 말해서 선분 PQ가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단은 요거 한번 보죠.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m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직접 마이너스 1 그대로 바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밑줄 그어놓고요. 자, 그래서 작은 원의 중심, 즉 3,2를 지나는 직선이다. PQ.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점 사이 두 원이 두 점 사이 만날 조건을 따졌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내접할 때보단 크고 외접할 때보단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K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구하기 위해서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미리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m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xy에 관한 1차 방정식, 직선이니까 당연히 1차 방정식이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이 직선이 아까 3,2를 지나는 거예요. x에다 3, y에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k값을 구할 수 있겠죠?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k값을 계산했더니 2,2와 4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하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15번인데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해주세요. 18-15번인데요. 두 원이 둘레를 이등분이 같은 말이죠. 하나의 반지름과 다른 원의 반지름이 있는데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점이 두 점에서 만났는데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교점이 지름의 양끝점 같은 얘기입니다. 끝점에서 교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지름의 양끝점에서 만날 때 둘레를 이등분하겠죠. 원리를 이해했죠. 기하학적으로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풀이를 보며 설명해 드릴게요. 자, 15번. 두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조건을 이용하면, 그죠? 뭐, 외접할 때, 내접할 때의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아래 범위를 미리 구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그으면, 이 범위 안에서, 저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아, 근데, 둘레를 이동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두 원의 교점 PQ는 얘 지름의 양끝점이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지름의 양끝점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럼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느 점을 지나냐?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쉽죠? 왜냐면 m의 값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빼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2의 중심 2,2를 지난다. 그럼 대입하면 아래가 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요. R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위의 조건에서 마이너스 3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범위에 속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R 값은 3밖에 없다. 라고 해서 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질문을 그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그 기하학적 개념을 여러분이 문제풀이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